내일장 미리 보기 IBK 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내일장 마지막,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장 전망을 해보죠. 국내 변수부터 짚어볼게요. 어떤 거 주목하시나요? 네, 최근에 지금 계속 주목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1022원 선에서 지금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데 만약 이제 추가로 하락한다면 또 기업 실적과 수출에 추가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시할 재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기 개선으로 약달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화의 추가 강세도 현재 수준에선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일 국내 변수로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5%에서 그대로 이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김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4월 회의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었는데 이번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주요 기업들로는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강원랜드, 의류금융, BS금융지주, GS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이런 기업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7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4%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까지 봤을 때 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4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좀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예정된 지표들 중에는 사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0.25%를 동결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시장의 관심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할 정책을 뭔가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로존 경기가 이제 회복하고 있음이 좀 경제 지표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ECB가 추가로 특별히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립 서비스에 그치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 결과에서 특별히 기대할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번 주 지표 발표가 좀 뜸한 상황인데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32.5만 명으로 지난주에 34.4만 명보다 감소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월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였는데 이 주간 지표도 미국 경기 개선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수출입 지표가 예상 밖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 호재로 작용했는데 내일 장중에는 4월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4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면서 이전치인 2.4%보다 낮아져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에 마이너스 2.3%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하락했을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지표와 비교해서 물가 지표는 사실 최근에 계속 중국 지표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후에 발표되는 유동성 지표가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소외 판매나 이런 생산 산업 생산 이런 지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반등이 역시 제한적이고 또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기업 실적에 주는 영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좀 이런 원화 강세에 취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좀 투자 심리도 많이 냉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죠?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최근 빠르게 조정을 받은 가운데 지금 시장을 회복시킬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하락이 여기서 제한되고 또 중국도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지수가 좀 바닥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1950포인트 이하는 저가 매수 영역으로 판단되는 만큼 비중 확대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이제 중소형주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이런 피해도 크지만 또 중소형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도 중소형주에 좀 하향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실적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추가로 뭐 매수하기보다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봤을 때 지금 이제 워낙 강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던 자동차나 IT 업종에 대한 좀 비중을 확대할 구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2분기에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약달러가 제한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도 현 수준에서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또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진국 경기 개선과 함께 드라이빙 시즌 진입에 따른 수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화 강세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IT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화 강세 피해주인 이쪽을 보자는 의견들, 다른 변수들이 이 종목군들에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옥희 선임연구원의 내일장 미리 보기 살펴봤습니다.